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가을이 찾아오고 날씨가 살짝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집안의 식물들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애들이 많은데 제가 갑자기 흙이 조금 부족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다이소를 가서 흙을 조금 사오기 위해 방문을 했었는데 요즘에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한 10종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리뷰도 해보고 추천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옆에 다이소가 새로 생긴 곳이 있어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신상 같은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이소 매장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제품들의 종류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바로 하나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제품은 저면관수 화분이에요. 물론 이렇게 화분 아래에 심지를 통해서 물을 빨아 올릴 수 있는 이런 저면관수 화분은 몇 년 전부터 다이소에서 판매가 되어 오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에 화분도 크기도 넉넉하고 무엇보다도 이 밑에 물받침 여기가 이제 투명하게 되어 있고 직관적으로 물의 높이를 좀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번에는 한번 구입을 해서 여기에 식물을 심어서 한번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여기다가 이제 아디안텀을 한번 심어서 관리해 볼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아디안텀이라든지 이제 뭐 기타 물을 좀 많이 챙겨줘야 되는 그런 식물들을 키우신다면 이런 저면관수 화분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2,000원인데 이 화분의 크기와 이런 재질들을 살펴봤을 때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새싹 재배 화분입니다. 새싹용 화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뭐 새싹을 키우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해보면 이렇게 아래 물받침이 있고 그 위에 조금 야트막한 이런 플라스틱 화분이 있습니다. 분망을 따로 깔 필요 없이 이렇게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고요. 이 설명서대로는 여기에 이제 뭐 흙을 넣는다거나 이제 거즈를 조금 깔아서 이제 새싹 무 이런 거 있잖아요. 무순이라던가 이런 새싹 샐러드 이런 걸 좀 재배하도록 이렇게 나온 건데 저는 요걸 이제 새싹 재배를 하지 않고 얘를 한번 키워보려고 구매를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예쁘죠. 이거는 제가 키우는 벌레잡이 제비꽃 중에 로트레트 폼이라는 품종입니다. 에셀리아나랑 굉장히 비슷한 크기지만 아직은 조금 애기예요. 이렇게 잎꽂이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키워놨는데 사실 이제 여기가 좀 좁아져서 좀 큰 화분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다 키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물받침에 물을 받아 놓을 수 있고 분망도 있어서 이렇게 겹쳐 놓은 다음에 여기다 수태를 좀 얹어 놓고 이런 애기 벌레잡이 제비꽃들 키워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뭐 새싹이라든지 벌레잡이 제비꽃이 아니더라도 저면관수 화분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삽목을 하더라도 조금 소량으로 할 때 이런 제품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하나에 1,000원이네요. 다음은 꼬마 비료라고 이렇게 써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게 비료 바스켓이라고 부르는 제품인데 한번 뜯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밑에 꼬챙이가 달려 있어서 화분 위에 흙 위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기 굉장히 편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두 종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식물용 비료가 있고 열매 식물용 비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성분을 살펴봤는데 이 모든 식물용 비료 같은 경우에는 질소, 인산, 칼륨이 1대1대1로 고르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열매용 제품은 질소와 인산이 같은 양이 들어있고 칼륨이 조금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는 열매를 맺을 때는 중간에 있는 인산이 조금 높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얘는 좀 뿌리 쪽에 영향을 좀 많이 줘서 열매를 조금 튼실하게 맺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는 꽃을 피우는 제품이라면 이런 거를 조금 쓰셔도 되고 관엽식물이라면 모든 식물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1,000원이라서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집에 많은 화분을 키우고 계신 경우라면 사실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사실 비료 바스켓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알비료가 들어있지 않은 이런 비료 바스켓만 따로 판매를 하거든요. 이런 걸 조금 대량으로 구매를 하셔서 이 안에다가 직접 알비료를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음은 커피 미생물 비료, 이렇게 알비료라고 써 있는데 이건 제가 성분을 보고 진짜 제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커피 찌꺼기를 주 재료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엽식물이라든지 꽃 피우는 식물이라면 좀 봄에 줘야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비료 성분이라기보다는 천연적인 질소 성분과 더불어 미생물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바실러스, 유산균, 방선균 등의 미생물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런 미생물 같은 경우가 흙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흙 안에 있는 기타 여러 가지 물질들을 흡수를 해서 이제 배변을 하면서 그것들이 식물에게 조금 양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을 직접 배양을 해서 식물에 뿌려주는 분들도 계신데, 요거 하나 정도면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가 좋으면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살충제입니다. 제가 다이소에서 이 살충제를 판매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살충제 이름은 제충국인데, 이 제충국은 정말 옛날부터 많은 식물 집사님들께서 사용해오고 있는 그런 살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 살충제라기보다는 이게 국가 추출물로 만든 어떻게 보면 천연 살충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종묘사에 굉장히 농축된 그런 원액을 판매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비율에 맞춰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항상 사용을 했었는데, 비율에 맞춰 희석을 해서 바로 이렇게 분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출시가 된 것 같아요. 딱지벌레나 응애에도 효과가 좋은 그런 제품이면서도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어린아이가 있거나 이런 집에서도 조금은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긴 한데, 아쉬운 점은 이런 해충 같은 거가 왔을 때 초반엔 조금 좋아요. 쬐끔 생겼을 때는 확실히 효과가 좋은데, 정말 해충이 덕지덕지 붙어서 식물을 다 감싸고 있는 이런 상태라면 이걸로는 조금 방제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충이 너무 많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화학적인 살충제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필요해서 요거를 사러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이소에도 굉장히 다양한 원예용 상토와 배양토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성분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가격은 2,000원으로 다른 제품들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이 성분을 보시면 지금까지 판매되는 많은 이런 상토들의 경우에 코코피트의 함량이 거의 뭐 60, 70%까지 올라가고, 이 피트모스의 함량이 10%에서 15% 정도 됐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식물이 자라는데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인 제 견해로는 이 피트모스 함량이 조금씩 높을수록 식물 생장에도 좀 도움이 되고 촉촉함을 조금은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어서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다른 제품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나중에 피드백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분갈이에 적합한 흙입니다. 이 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상토와는 다르게 정말 자연의 흙이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원예용 상토와 이런 밭흙 혹은 정원 흙을 반반 정도 섞어서 식물을 키워봤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고 이런 자연 흙을 구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도하지 못하셨었는데, 이렇게 자연적인 흙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흙을 정말 퍼왔을 때 개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해충이 딸려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소독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해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도 너무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이 분갈이에 적합한 흙, 요거 한번 구입하셔서 원예용 상토와 어느 정도 혼합을 하셔서 식물 한번 키워보시길 바래요. 다음은 하이드로볼입니다. 요 하이드로볼 같은 경우에는 황토를 정말 고온에서 구워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토분 알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을 흡수하는 능력도 좋고 조금 가지고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중간중간에 공기층이 있어서 산소도 조금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볼 같은 경우에는 수경 재배할 때 물 안에다가 좀 채워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원예용 상토에 섞어서 물 빠짐에 조금 도움이 되면서도 식물 뿌리에 산소를 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딱 요만한 거 대립 제품밖에 판매되지 않았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화분에다가 넣어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조금 작은 화분에다가 넣어서 쓰기에는 너무 화분 안에 뿌리가 자랄 공간을 잡아먹을 정도로 조금 덩치가 컸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훨씬 더 작은 중립이랑 정말 조그만 소립 이렇게 작은 제품들도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작은 화분에도 이런 하이드로볼을 조금 섞어서 키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 대신에 이런 것들 한번 첨가를 하셔서 과습 걱정 없이 식물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플로랄폼 칼 요걸 한번 제가 구입을 해봤어요. 설명서 상으로는 이렇게 오아시스 있잖아요. 요런 거를 조금 잘 자르기 위해서 나온 요런 칼인데 저는 뭐 플로랄폼을 자르기 위해서 구매한 건 아니고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한번 포장을 제거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날이 정말 있습니다. 한쪽엔 날이 있고 한쪽엔 날이 없는데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을 빌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이 포장지를 잘라봤더니 이렇게 진짜 칼날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요걸 산 이유가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무늬 보스턴 고사리 얘가 너무 커져가지고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대형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가 화분에 딱 들러붙었을 때 화분 옆을 두드리거나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빵칼 같은 걸로 이렇게 화분 겉면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뿌리를 좀 분리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작업을 위해서 깊이도 조금 깊고 이렇게 조금 살짝 말랑말랑해서 화분에서 묵은 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구매를 했는데 날까지 조금 날카로운 거 보니까 이제 식물 뿌리 포기 나누기 같은 거 할 때 저 보스턴 고사리도 좀 포기를 나눠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 한번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저처럼 좀 대형 화분을 분갈이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구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이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원예용 지지대입니다. 제가 집에서 식물들을 키울 때 이런 초록색 지지대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거는 어디서 구매하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런데 원래 다이소에서는 이렇게 큰 제품은 잘 보이진 않고 한 4-50cm 짜리 그리고 굵기는 조금 가느다란 이런 제품들만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75cm 길이의 두께는 뭐 0.3cm 짜리도 있고 0.5cm 짜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가느다란 거는 6개에 1,000원이고 조금 굵은 거는 3개에 1,000원이라서 그렇게 뭐 비싼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저처럼 좀 식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인터넷에서 원예용 지지대 이렇게 치시면 조금 대량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다양한 사이즈의 지지대도 있으니까 이런 지지대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한번 구입을 해보시고 화분 개수가 많지 않다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다이소에서도 가성비 좋게 이런 지지대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 이런 지지대만 사왔는데 실제로 다이소에 가시면 정말 다양한 재질의 굵기 그리고 옆에 링 같은 게 달린 그런 지지대도 있거든요. 한 번씩 가셔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서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제가 조만간 한 번씩 사용을 해볼 계획인데요. 한번 사용해보고 정말로 좋은 그런 기능들이 발견이 되면 또 한 번씩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